남들 다 하는 효도 우리 애들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자식들만큼은 제가 잘 안다고 믿었죠.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자식한테 집 한 채 다 내주고 요양원에서 눈물 훔치는 어르신들 손을 잡으며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식한테 다 주지 마세요. 본인 앞가림은 본인이 하셔야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똑똑한 조언을 하던 제가 정작 제 인생 앞에서는 까막눈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딱 1년 만이더군요. 평생 남들 수발 드느라 닳아 없어진 무릎 연골이 결국 비명을 질렀습니다.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그게 제 은퇴 선물의 전부였습니다. 퇴원하던 날 큰아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좁은 빌라에서 어떻게 혼자 지내요?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죠. 30년 복지사 짬밥에 자식 집 들어가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 일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땐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구명줄인 줄 알았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민지야, 할머니 오셨다. 나와서 인사해. 어머니 오셨어요? 방은 치워뒀는데 짐이 생각보다 많네요. 민수네 집 거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머물 곳이 아니라 얹혀있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며느리의 인사는 짧았고 중학생 손주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을 가려고 휠체어를 밀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왜 그렇게 천둥소리처럼 크던지, 목이 말라도 주방까지 나가는 게 미안해서 밤새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거실 드라마 소리도 며느리 퇴근 소리가 들리면 얼른 꺼버렸죠. 제가 평생 남들에게 했던 조언이 왜 저에겐 하나도 통하지 않았을까요? 그 무거운 정막 속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가 상담하던 그 노인네들의 눈치밥이구나.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들어온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저는 일주일 뒤 거실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통화 소리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직감은 무섭습니다. 특히 남의 감정을 살피는 게 직업이었던 저 같은 사람에겐 더더욱요. 그날 밤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은밀했습니다. 베란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대화가 제 심장을 난도질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 지영아. 엄마 빌라 전세금이 2억이야. 그거면 내 사업장 보증금이랑 네 대출금 일부는 해결돼. 엄마도 요양원 좋은 데 가시는 게 재활에 훨씬 도움된다니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세금 2억. 그건 제가 30년 동안 발이 부르트게 뛰어다니며 모은 제 마지막 목숨값 같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두고 아들과 딸이 쇼핑하듯 배분을 논하고 있더군요. 딸 지영이네 집으로 거처를 옮겼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이자가 너무 비싸서 우리 집 넘어갈지도 몰라. 오빠 말대로 요양원 가면 엄마도 편하고 우리도 좀 숨 돌릴 텐데. 엄마, 요즘 요양원은 호텔 같다니까? 우리가 자주 가면 되잖아. 호텔 같은 요양원. 자식들이 부모를 등 떠밀 때 가장 자주 쓰는 마법의 단어죠. 저는 그 단어 뒤에 숨은 자식들의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제 몸 하나 누울 집을 팔아서 자신들의 구멍난 통장을 메우려 하는 그 잔인한 욕망 말입니다. 그들은 효도를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싼 비용으로 가장 세련되게 부모라는 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요. 결국 아들 민수는 제 인감 도장이 든 가방을 흘낏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을 때 제 방에 몰래 들어와 서랍을 뒤지던 아들의 그림자. 그 그림자를 본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죽어도 못 가겠다고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행복의 집이라는 요양원 견학을 갔습니다. 겉모습은 번듯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화려한 조명, 직원들의 기계적인 미소. 민수는 신이 나서 시설을 구경하더군요. 엄마 거봐. 여기 밥도 잘 나오고 물리치료실도 최고래.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대리석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그 화려한 조명이 얼마나 시린지.
그곳 휴게실 구석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났습니다. 박명자 할머니. 제가 5년 전 상담했던 분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고 자식들 공부 다 시켰다며 의기양양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할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자 할머니가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김 선생님, 제발 여기 오지 마. 여긴 살아있는 무덤이야. 나 아파트 팔아서 아들 준 날부터 애들이 전화도 안 받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메말라 있었고 눈가엔 닦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300만 원짜리 요양원이라더니 그곳엔 인간 김영숙은 없고 몇 호실 환자만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TV 보고 자식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말라 죽어가는 곳. 그건 요양원이 아니라 이름만 바꾼 감옥이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묻더군요. 엄마 괜찮지? 계약 바로 할까?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의 가방 속엔 제 전세 계약서와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제 인생도 박명자 할머니처럼 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말라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제 인생의 마지막 반격은 그날 밤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민수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무릎은 쑤셨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주민센터였습니다. 30년 동안 발이 닳도록 드나들던 그곳. 제 후배이자 동료였던 정 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선생님, 다리는 좀 어떠세요? 왜 연락도 없이? 저는 정 씨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정 씨, 나 좀 살려줘. 나 요양원 안 가고 혼자 살 수 있는 곳 정말 없어? 정 씨는 저를 구석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뭉치를 내밀더군요. 선생님,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선생님은 사회복지사 경력이 30년이라 가산점도 높고 이번에 새로 지은 단지에 딱 한 자리 남았어요. 보증금은 저렴하고 월세는 18만 원이면 됩니다. 물리치료사도 상주하고 비상벨도 다 있어요. 월 18만 원. 민수가 말한 요양원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제 자유를 살 수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를 민수와 지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전세 계약 해지 서류가 놓여 있더군요. 엄마, 도장 찍어줘. 내일 당장 잔금 치러야 해. 저는 가방 속에서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입주 신청서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내 도장 너희한테 못 준다. 나 복지주택 들어갈 거다. 내 전세금 2억은 내 통장에 그대로 둘 거야.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병원비로 내 생활비로 쓸 거란 말이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 돈이 있어야 내가 제기를. 네 제기는 네가 해. 엄마 팔아서 제기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 도둑질이야. 30년 동안 니들 키워준 걸로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부턴 김영숙으로 살 거다. 당장 내 도장 내놔. 경찰까지 부르겠다는 제 기세에 아들은 결국 도장을 내놓았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엔 당황과 원망이 교차했지만 제 가슴 속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삿날 저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정 씨가 제 짐을 옮겨주었죠. 고령자 복지 주택.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여기엔 문턱이 없습니다. 제 휠체어가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죠. 화장실에도 안심 손잡이가 있고 제가 침대 옆 버튼만 누르면 24시간 생활지원사가 달려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더 이상 밤에 물을 마실 때나 화장실을 갈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사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요즘 저는 단지 내 작은 실버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자식 갈등으로 가슴앓이하는 이웃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다시 김 선생님으로 불리는 기분, 여러분은 아실까요?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낄 때 무릎 통증도 잊게 됩니다. 전세금 2억은 제 통장에서 든든한 호위무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돈이 있으니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가끔 손주들 용돈도 당당하게 줄 수 있습니다. 명절날 민수와 지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전세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더군요. 대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얼굴 좋아지셨네요. 여기가 요양원보다 훨씬 낫다. 저는 웃으며 사과를 깎아주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을 위해 나 자신을 지우는 것이 결코 정답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당당해야 자식도 나를 존중한다는 진리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 눈치 보며 요양원 언저리를 서성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세금 달라는 자식의 요구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내 노후의 핸들은 끝까지 내가 쥐어야 합니다. 제가 찾은 월 18만 원의 자유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숙이었습니다.